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주방 선반에 놓여있는 라면 앞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금단의 열매 앞에서 최초 인간의 갈등이 이러했을까? 내가 처음 1990년 초 로마에 왔을 때 거처가 없으면 텐트에서라도 자겠다며 침낭을 하나 준비해 왔지만 사정은 달랐다. 무엇보다 때는 추운 겨울 1월이었다. 로마는 이탈리아에서 집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이고 일반적으로 두세 달치 보증금을 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집세를 잘 낼 수 있는지 고용 여부는 물론 신원 증명도 필요했다. 이런 조건에서 외국인이 집을 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로마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니콜로 언덕에 올라보니 온 천지가 다 집인데 내가 거할 한 평의 땅도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먹먹했다. 먼저 오신 선교사님의 비좁은 방에서 일주일을 거하다 로마에서 유학하는 성악가의 집에 임시로 얹혀 살게 되었다. 이탈리아 중부도시 페루지아 언어대학에서 알게 된 분인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될 줄 몰랐다. 로마 외곽 지역에 있는 다소 오래된 연립주택 2층이었는데 방 한 칸, 부엌 달린 거실 하나가 있었다. 나는 거실에서 침대 없이 카펫 위에서 잠을 잤고 그나마 형제가 하루 종일 그곳에서 발성 연습을 해야 했기 때문에 오전 8시 이전에 나와 저녁 8시 이후에 들어가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집을 나오면 막상 갈 곳이 없었다. 이탈리아인들은 일반적으로 바에서 빵과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내겐 생소한 일이기도 했고 또한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다. 또한 바는 잠시 서서 간단히 커피를 마시고 가는 곳이었기에 결국 내가 장시간 머물 수 있는 장소는 공원이나 대학 캠퍼스였다. 그러나 그곳의 벤치는 돌로 된 것들이라 그나마 차가워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비가 오는 날은 참으로 고민스러웠는데 피할 곳은 로마 중앙역 대합실 뿐이었다. 그나마 때로 표를 검사했기 때문에 오래 머물 수도 없었다. 나는 난생 처음 배고픈 자와 집 없는 자의 심정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것은 별 고생 없이 자란 내게 선교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된 큰 은혜였다. 당시 저녁엔 한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기에 일하기 전 식사를 했지만 늦게 일을 마치고 자정이 가까워 집에 돌아오면 늘 배가 출출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주방 선반에 놓여있는 라면이 보였다. 지금이야 한국 식품점은 물론 중국 식품점에도 널려있고 값싼 것이 라면이지만 당시는 보기조차 힘든 금싸라기 같은 존재였다. 한국에서 오는 소포나 선물 중에 가장 반가운 것이 라면이었다. 라면이라 쓰인 한글만 보아도 행복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아껴 먹곤 했다. 다음 날 라면이 없어졌다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그대로 있었다. 여러 개 있었으면 아니 2개만 있었어도 그렇게 망설이거나 갈등하지 않았을 것을 야속하게도 딱 하나 있었다. 아끼려 남긴 것일까? 아니면 잊은 것일까? 어느덧 라면의 유혹 앞에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다.
만약 먹으면 금방 표시가 날 것이고 그렇다고 배고파 먹었다고 말할 뻔뻔함도 없었다. 더욱 잠자는 형제를 깨워 허락을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자제력마저 잃고 있었다. 마음은 끊임없이 망설임과 갈등을 반복하는데 손은 주인의 허락 없이 라면을 뜯고 있었다. 루비콘강을 건넌 시저의 심정으로 라면을 끓였다. 그리곤 모든 것을 잊고 후루룩 한 젓가락 입에 넣었다. 아, 그 맛이란 이전도 이후도 느끼지 못한 내 일생 최고의 라면 맛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형제에게 조용히 자백하려 방 앞을 서성거렸는데 일어나지 않은 듯 해서 그냥 집을 나왔다. 저녁에 들어가 보니 일찍 자는 듯 조용하였다. 이렇게 사흘이 지난 후에야 그와 마주치게 되었다. 난 그가 대뜸 라면 못 보았는가 물어봐 주길 원했다. 그런데 전혀 묻지 않았다. 아직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인지 어떻든 라면 하나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는 듯 했다. 그래도 말을 해야겠는데 도무지 입이 열리지 않았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의 기억에서 라면 하나 지워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갈 곳 없는 나그네 같았던 내게 3개월간 베푼 그의 은혜. 나는 그분의 은혜를 꼭 갚고 싶었다. 그러나 그분은 오래전 이탈리아를 떠났고 소식이 끊긴 상태였다. 그러다 최근 우연히 그분의 근황을 알게 된 것은 전율이 오는 감격이었다.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그렇고 보은의 기회를 얻은 것이 더욱 그랬다. 작년 코로나로 한국에 있는 동안 드디어 그분을 만날 수 있었다. 30여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변했을까? 무엇보다 허락 없이 먹은 라면을 고백하고 싶었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준 것인지 아니면 몰랐는지를 꼭 묻고 싶었다. 만나니 서로를 몰라볼 정도로 변해 있지는 않았다. 서로의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하다 헤어질 무렵에 라면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이것이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